EX0 파이썬 넘파이 베이직 예제 띄워보십시오. 뭐 파이썬 넘파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빨리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숫자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int하고 가로에서 숫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수 숫자를. 이게 파이썬 3부터는 이런 클래스화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int하고 문자열을 주면 걔를 숫자로 컨버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 값도 없으면 0이 되겠죠. int하고 아무 값이 없으면 제로가 되고요. float는 이제 리얼 넘버죠. 실수값.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트라는 것도 리스트하고 아무 값이 없으면 빈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range는 기본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건데 이제 range 4를 리스트로 만들면 이제 0, 1, 2, 3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고요. 여러분, 이거 사용법은 대략 아시죠? 그래도 뭐 이 주피터라고 하는 건데 Shift Enter를 치시면 실행이 됩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Shift Enter를 치시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레인지 사용법, 뭐 숫자 1개 있으면 그 개수만큼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숫자가 2개 있으면 시작과 끝을 표현하고 숫자가 3개 있으면 시작, 끝, 그리고 그 스텝 있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시작 끝에서 끝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파이썬 기본이고, 그다음에 넘파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나 뭐 리니어 엘지브라나 이런 걸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넘파이인데 넘파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쉐입 이해하는 거랑 그다음에 에식스 이해하는 겁니다. 축을 이해하는 건데요. 여기 숫자 24개를 이렇게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이제 A라는 어레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의 쉐입을 찍어보면 24라고 뜨죠. 그냥 1차원적인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24개짜리 어레이고요. 데이터가 24개가 있다는 거죠. 얘를 리쉐입을 해서 새로운 이제 어레이가 만들어지는데 쟤는 이제 2행 12열이 됩니다. 쉐입은 행과 열을 표현하는 거고요. 똑같은 데이터를 3행 8열 데이터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리쉐입을 할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딥러닝 관련 소스 코드 보시다 보면 리쉐입하고 마이너스 1이 등장하는데 이 숫자가 24개니까 얘를 4행으로 만들면 열은 몇 개죠? 당연히 이제 4 곱하기 6 해서 24가 돼야 되니까 이제 6열이 되겠죠. 그래서 머리 아프게 내가 4, 6 다 정해주지 말고 그냥 알아서 계산해라 라고 할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긴장하지 마시고. 네. 만일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 2의 쉐입. 제가 순서대로 실행을 안 해서 지금 에러 났는데 여러분 Shift Enter 치시면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다 같이. 네, 이게 아니네. 원했던 게 이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원했던 거는 다시 이렇게. 아까는 1, 마이너스 1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24행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24개인데 내가 이걸 24행으로 만들면 열은
한 개죠. 그래서 24행 1열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던 그 A랑 E의 차이점은 뭘까요? 똑같은 모양인데 거의 똑같은 모양인 것 같은데 A는 그냥 1차원 어레이고요. 저렇게 E를 저렇게 하면 얘는 행인 24개인데 칼럼이 그냥 하나뿐인 숫자 하나뿐인 칼럼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레이냐 아니면 행렬이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뭐 텐서플로우나 넘파이에서는 그 쉐입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쉐입 맞추는 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파이썬의 레인지 비슷한 게 이제 넘파이에도 A 레인지라고 있습니다. 어떤 레인지로 어레이를 만들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린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1에서 9까지 데이터를 만드는데 5개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A 레인지랑 리니어 스페이스는 좀 다른데요. 얘는 시작과 끝이고 스텝 사이즈죠. 그래서 이 전체 개수에서 2를 나누면 그 개수가 나오겠죠. 스텝을 나누면 개수가 나오는 거고 리니어 스페이스는 시작 끝이 있고 몇 개를 만들지 개수를 지정을 해줘요. 스텝이 아니라 얘는 스텝이고 얘는 넘버입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잘 보시면 1에서 9까지 5개를 만들면 1, 3, 5, 7, 9 딱 나눠 떨어지고요. 1에서 10까지 5개를 만들면 걔를 균등 분할해가지고 리니어 스페이스로 균등 분할해서 저렇게 소수점이 나오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A 레인지랑 리니어 스페이스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사용법에. 넘파이에서 어떤 랜덤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랜덤과 랜드가 있는데요. 두 개는 비슷한 기능이고 그다음에 정규 분포 형태로 랜덤 값을 만들어주는 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랜덤의 노멀이라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그러니까 평균을 알려주고 표준 편차를 알려주면 이제 그런 평균과 그런 표준 편차를 갖는 랜덤 값을 생성해 줍니다. 그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랜덤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찍어보면 이제 평균이 마이너스 0.5인 데이터를 이렇게 정규 분포로 생성하면 이쪽에 데이터 파란 점들이 몰려 있고 끝에 갈수록 이제 개수가 적게 나오죠. 이게 이제 정규 분포 형태입니다. 우리 넘파이랑 텐서플로우 케라스 여러분들 딥러닝이나 데이터 분석하시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이런 거 딥러닝은 제일 많이 쓰고요. 데이터 다룰 때 판다스 그리고 아까 사이킬런 같은 머신러닝 툴을 쓰는데 걔들은 다 아래에 넘파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에 텐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텐서 그 요거를 잠깐 보면 스칼라는 그냥 숫자 하나인 거고요. 벡터는 숫자가 이제 여러 개 되면 벡터이고요. 매트릭스는 우리가 잘 알죠. 매트릭스까지는 잘 알죠. 행렬. 근데 매트릭스의 매트릭스가 되면 이제 텐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차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수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리는 단어인데 매트릭스는 행과 열이죠. 이제 그보다 더 축이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텐서라고 부릅니다. 이걸 또 이제 수학에서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이렇게 부르는데 얘를 파이썬으로 보면 이제 스칼라는 그냥 인트 플로트고요. 벡터는 리스트, 매트릭스는 리스트 오브 리스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넘파이는 이 벡터나 매트릭스나 똑같이 다 ND 어레이로 합니다. 넘파이 제가 넘파이 어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클래스는 ND 어레이입니다. 그리고 넘파이를 쓰면 좀 편한 점이 여기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파이썬 쓰면 이렇게 꺽쇠를 2번 해야 될 걸
1,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썸이나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같은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컨벤션이 텐서플로우에서 그대로 이름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잘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의 데이터랑 넘파이 간의 이렇게 데이터랑 컨버트하는 게 가능하고요. 텐서플로우의 데이터를 넣어줄 때는 넘파이 데이터를 넣으면 그게 텐서에 들어가고 텐서 데이터를 다시 넘파이로 받고 싶으면 뭐 세션에 런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이건 지금 오늘 텐서플로우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판다스 같은 것도 그 엑셀 데이터, CSV 데이터를 읽고 쓸 때 이제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이용하는데 얘도 행이나 칼럼을 이제 values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numpy array입니다. shape 아까 잠깐 보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array인데요. 이렇게 하면 행렬입니다. 열이 한 개인 이제 행렬인데 얘는 랭크 1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랭크 2라고 그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축이 몇 개냐라는 의미입니다. 저기서 랭크라는 말이 축이 몇 개냐는 건데요. 축은 이제 얘는 꺽쇠가 2번이면 랭크가 2예요. 근데 얘는 똑같은 건데 쉐입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2,3 2행 3열짜리 행렬이죠. 근데 그런 행렬이 한 개 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얘를 쉐입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 데이터의 개수는 6개 그대로인데 쉐입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랭크가 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꺽쇠가 3번 되는 거죠. 그래서 numpy array에서 그 쉐입이 있고 그 쉐입의 길이가 곧 ndim이라는 값인데 저게 랭크의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간에 랭크가 안 맞으면 서로 연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돌리다가 익셉션 나고 에러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저런 식으로 쉐입이 안 맞으면 랭크가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다가 디버깅 하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보통 저 쉐입 처음에는 쉐입 때문에 여러분들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에식스 쉐입하고 에식스 알고 나면 그다음 넘파이가 편해져요. 저는 항상 그래서 딥러닝 강의할 때 이제 이 쉐입 에식스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행과 열이 있을 때 에식스 0번, 1번이 있습니다. 그럼 에식스 0번이 행일까요, 열일까요? 0번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행열 그러면 그냥 행이 먼저니까 에식스 0번이 행입니다. 그리고 1이 열이고요. 이런 엑셀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학생이 25명 있고 필드가 이렇게 학생 번호, 이름, 뭐 나이, 키, 몸무게 이런 필드가 있는 엑셀 시트 하나. 그런 시트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쉐입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칼럼이 있고요. 로우가 있고 그런 학급이 10개 있다. 그러면 10, 25,6이에요. 그럼 여기서 학생 수는 몇 명이죠? 각 반의 학생 수? 25죠. 그렇죠? 이게 쉐입이 0, 1, 2 이렇게 지금 이게 쉐입 자체가 어레이이기 때문에 이게 0번 값, 1번 값, 2번 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0번 축의 개수, 1번 축, 2번 축. 그래서 제일
큰 단위가 제일 0번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0번 축은 무슨 단위죠? 이 그림에서 네, 학급이죠. 학급. 학급이 몇 개냐? 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쉐입의 제로, 쉐입의 제로는 제일 앞에 있는 이 값을 찍어보면 그 학급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쉐입의 1번은 학생수, 쉐입의 2번은 칼럼수. 그래서 지금 얘가 SX가 3개인 거죠. 그래서 1번 축은 뭐죠? SX 1번은 여기서 SX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학생이 변하는 거죠. SX 2번은 칼럼 축 0, 1, 2니까 요 그림을 잘 떠올리시고 SX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미지 데이터다. 이미지 데이터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데 이미지가 뭐 100픽셀 얘가 위스죠. 위스. 얘가 하이트. 이런 이미지. 그러면 200, 100 이게 되겠죠. 쉐입이. 이게 높이가 행의 개수가 되잖아요. 이미지가 200줄 그리고 옆으로 100픽셀. 이게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 사진이 50장이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의 쉐입은 어떻게 되나요? 200 곱하기 100 사이즈의 이미지 파일 50개. 그럼 50, 200,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A 데이터예요. A 데이터가 이렇다. 그러면 지금 이 이미지 파일이 몇 개냐? 라고 찍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A의 쉐입의 제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저거 찍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 numPy 어레이에서 제일 큰 단위의 데이터가 몇 개 있냐? 그러면 쉐입의 제로를 찍어보는 거예요. 이게 얘의 쉐입이 지금 50, 200, 100이고요. 이게 파이썬에서 튜플이거든요. 튜플. 그래서 튜플은 인덱스가 가능해요. 0번, 1번, 2번 인덱스이기 때문에 0번 하면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쉐입에 제로 찍으면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SX 0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딥러닝이나 이런 데 데이터 분석 코드에 보시면 쉐입에 제로를 찍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데이터가 몇 개냐라는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각자 뭐 PDF 보시고 나중에 가셔서 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코드 보실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땡땡 이 콜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슬라이스인데 얘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그 아까 학급 그다음에 학생 뭐 칼럼인데요. 이게 학급이죠. 여기가 학생이에요. 얘는 칼럼이죠. 그래서 3번 반이니까 0번, 1번, 2번, 3번 네 번째 학급에 학생 11번 학생이에요. 10이니까 11번 학생이죠. 우리가 1부터 시작하면 11번 학생부터 해서 20번 학생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콜론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걔의 네 번째 칼럼이니까 네 번째 칼럼이 뭐였냐면은 키였어요. 그래서 이게 키가 됩니다. 그래서 4반 학생 10명의 키가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따로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행렬을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어요. 콘캐티네이트 하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저도 처음 볼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 SX 0번 1번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제 SX 0번 1번이 그 소스 코드에 이제 X0, 1 이렇게 지정된 경우가 많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X 0번을 따라서 콘캣하라. 그럼 행열이니까 0번 SX가 행이 되는 거죠. 행을 따라서 콘캣 붙여라. 그러니까 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행이 두 개였는데 합쳐서 행이 4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 SX 1번을 따라서 콘캣 붙여라. 여기는 열이죠. 행 다음 열이니까 열을 이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3개였는데 열이 6개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 SX 개념은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방금 카톡으로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중에 그 정규 분포를 이게 생성하는 거였는데 정규 분포로 생성된 데이터를 스캐터로 뿌려봤습니다. 이거 스캐터 할 때 여기 주는 게 x 좌표 값, y 좌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캐터로 뿌려보면 여기 중간 값이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에는 이 점들이 몰려 있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얘가 이제 드물게 나타나는 값들이기 때문에 띄엄띄엄 이제 점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정규 분포의 특징이죠. 평균에 몰려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처음에 뿌려주기 전에 이게 소팅을 했어요. 이 값을 제일 작은 값에서부터 제일 큰 값을 소팅을 해서 이렇게 뿌린 건데 이걸 이제 플러스로 표현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로짓이라고 하는 건데 질문 주신 분은 공부 좀 하신 분이신데 이게 왜 로짓 모양처럼 나왔냐? 저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이렇게 왜 로짓 모양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똑같이. 이 플러스를 할 때 이미 플랫 할 때 x 값, y 값 이렇게 a1, a1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값을 하나만 주면 얘를 이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값을 가지고 이 값을 쭉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값, 그러니까 제일 중앙에 있는 값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값들이고요. 이게 처음에 나타나는 값이랑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은 좀 드물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값이 얘랑 그 다음 놈의 값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포 이제 양 끝단에 있을수록 데이터 분포가 작아지고 그래서 자기 이웃 값들과의 차이가 큰 거죠. 지금 그런 모양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플러스를 이렇게 A1, A1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리니어한 그냥 값이 돼버리고요.